여러분, 혹시 별도 우리처럼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탄생하고 살아가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환이 바로 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만약 별에게도 인생사가 있다면? 이건 그냥 과학적인 과정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한 별의 자서전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별들이 태어나는 곳, 그 춥고 어두운 요람으로 말이죠.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렇게 빛나는 별이 태어나려면 오히려 우주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야 이 가스 입자들이 막 흩어지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차분하게 뭉쳐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드디어 원시별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충격파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근처에 있던 다른 별의 죽음,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 별의 장엄한 죽음이 또 다른 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정말 거대한 우주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원시별은요, 바로 반항적인 유년기에 접어들어요. 이걸 황소자리 T형 단계라고 부르는데, 사람으로 치면 딱 질풍노도의 시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지만 진짜 별이 되려면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때는 정말 상반된 두 가지 힘이 막 싸우는데요. 한쪽에서는 주변의 가스랑 먼지를 미친 듯이 끌어당겨요. 마치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것처럼요. 근데 동시에 너무 빨리 돌아서 스스로 부서지는 걸 막으려고 양쪽 끝으로 엄청난 에너지 제트를 뿜어냅니다. 이게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에너지를 밖으로 쫙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격렬한 유년기를 지나면 드디어 별의 길고 안정적인 성인기가 시작됩니다. 별이 자기 인생의 무려 90%를 보내는 단계, 바로 주계열 단계로 한번 가보시죠. 이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큰 풍선을 떠올리시면 쉬워요. 풍선 고무는 안으로 쪼그라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별을 붕괴시키려는 중력이에요. 그리고 풍선 안의 공기는 밖으로 빵빵하게 밀어내죠. 이게 바로 핵융합으로 생기는 압력입니다. 주계열성이라는 건 바로 이 안으로 당기는 힘과 밖으로 미는 힘이 수십억 년 동안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으로 미는 힘의 비밀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이 핵융합을 하면서 아주 약간의 질량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는 거대한 핵융합 엔진인 셈이에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하나가 되는데요. 이때 질량이 아주 살짝 한 0.7% 정도 줄어들어요. 바로 이 사라진 질량이 별을 수십억 년 동안 빛나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태양도 벌써 46억 년이나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겠죠. 수십억 년간 타오르던 별의 엔진도 연료가 다 떨어지면 멈추게 됩니다. 이제 별의 불안정한 노년기, 그 마지막의 시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연료인 수소를 다 써버린 거죠. 수십억 년 동안 별을 팽팽하게 지탱해주던 그 위대한 균형이 깨지고 밖으로 밀어내던 힘이 사라지자마자 중력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별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무게에 짓눌려 안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중심핵은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붕괴하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이 열이 핵 바로 바깥에 있던 수소 껍질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자 별의 바깥층이 원래 크기의 막 100배까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게 바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훨씬 커지고 강력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저 멀리 있는 다른 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후면 바로 우리 태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적색 거성이 되어서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아마 지구는 새까맣게 타버리겠죠. 하지만 모든 별이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운명의 갈림길이 나타나죠. 별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
그건 바로 태어날 때의 질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가벼운 별들, 예를 들면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은 비교적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고요. 반대로 8배보다 무거운 별들, 저기 베텔게우스 같은 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파국적인 폭발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주에 남기는 유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먼저 가벼운 별들부터 볼까요?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은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해요. 바깥쪽 껍데기를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는데 이게 중심에 남은 뜨거운 핵, 즉 백색 외성의 빛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을 만들어냅니다. 우주에 남기는 마지막 예술작품 같죠? 반면에 무거운 별들의 죽음은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바로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이건 그냥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별 전체가 붕괴했다가 그 반동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밝기가 자기가 속한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별의 일생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우주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는 왜 별의 먼지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있으세요? 그 반짝이는 금, 그 금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답은 바로 좀 전에 봤던 그 초신성 폭발입니다. 사실 보통 별의 내부에서는 딱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금이나 은, 우라늄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죠. 오직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그 상상도 못할 열과 압력 속에서만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 바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뼈를 만드는 칼슘,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철분, 지금 이 순간 숨쉬는 산소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먼 옛날 어떤 이름 모를 별이 죽으면서 우주에 뿌려준 유산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결국 별의 일생은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순환의 이야기였던 거죠. 오늘 밤에 혹시 하늘을 보게 되신다면 밤하늘의 별이 그냥 반짝이는 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있게 해준 위대한 조상일지도 모른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별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